안녕하십니까. 대입 전형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시, 정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실제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오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자리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작년 기준이 되겠죠. 작년 기준 했을 때 비율을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전국 대학이었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전국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23.1%,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44.8% 정도가 되면 굉장히 절대적인가 거의 50% 가까이 되니까 당연히 학생부 교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정시를 보게 되면 21%밖에 되지 않다고. 논술도 마찬가지로 3.3%밖에 안 되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둘의 수치만 합쳐도 얼마가 돼서 68%까지 되니까 거의 70% 가까이 되면 거의 이제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를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다 통틀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통틀어서 여기를 수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해요? 여기를 정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로만 본다면 당연히 수능, 정시보다는 수시 비중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쵸?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당연히 내신 준비해야죠. 당연하고. 근데 여기서 다시 한 포인트, 전국 대학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십시다. 다음 페이지를 여기를 볼게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여기서 서울 주요 14개 대학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당건동 13개인데요. 그래서 의학계열, 지방에 있는 의학계열까지 포함해서 이제 보통 14개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세요. 아까 침에는 학생부 교과만 보세요. 학생부 교과에서는 44%였던 것이 지금은 10%대 뚝 떨어집니다. 44%에서 10%로 떨어지게 되고 학생부 종합인 경우는 23%였던 아이가 32%까지 더 대단한 건 정시를 보죠. 21%밖에 아닌 것이 거의 40%까지 올라가게 돼요. 40%면 절대 무시 못하는 거고 논술 전형도 3.3%대가 7%대까지 올라가는데 논술 전형이 7.7%, 학생부 교과가 10.5%, 큰 차이를 두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특별 전형이니까 이건 우리랑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이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뒤에 페이지를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어떤 기준이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을 볼게요. 수도권에서는 수시로 64%, 정시선 35% 정도를 뽑아요. 근데 비수도권, 서울, 경기를 벗어나게 되면 수시 비중이 88%고 정시 비중이 12%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내신에서 1, 2등급이야. 1, 2등급이 지방대 쓰겠어요? 서울권으로 가겠죠. 근데 내 아이가 2, 3등급이야. 아니,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이가 3, 4등급이야. 근데 내신은 3, 4등급이긴 한데 모의고사는 1, 2등급대라면 그 아이가 수시를 쓰겠어요? 당연히 정시로 빠져나가지. 내가 원하는 대학교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신인데 수시로 안 되고 모의고사를 되면 수능으로 가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신이 되는 애가 과연 서울권은 지방권을 잘 안 가게 되는 거. 또 하나, 수능 공부를 하는 애가 지방대 가지고 수능 공부를 한다는 건 좀 수능 공부가 되면 서울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권에서는, 지방대학교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학교 애들을 뽑으려면 정시가 안 오니까 수시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비중이 절대값으로. 근데 이거를 수도권, 비수도권 합치니까 교과가 44%가 된 거지만 서울권만 따지면 10%대가 툭 떨어지는. 그래서 서울, 경기권, 주요 대학권으로 가겠다 마음먹으면 퍼센테이지는 여전히 수능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학종이고 교과가 되는 거죠. 실기와 논술이 이제 뒤로 밀리게 되어진다는 거. 이거를 잘못 알고 어머님들이 자꾸 이것만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나 종합이 너무나도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낮은 수치가 내 아이를 최소한 이쪽 대학교를 생각을 한다면 얘를 교과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정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시를. 그런데 다들 그래. 정시로는 지나기 어려워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정시 준비를 안 했으니까 지금 아이들 하는 거 보세요. 정시 준비해요? 다 내신 준비해야지. 그 정시, 근데 언제 준비해요? 여기서 또 오류. 왜 수시,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를 분리시키려고 하냐고요. 고1 때까지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엄연히 다르지만 고2부터는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고2서부터는 학교 내신이 수능 특강, 수능 때 배워야 되는 기본 필독서가 수능 특강인데 여기서 내신에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내신 공부를 하지만 수능 공부도 하고 있어. 근데 내신만 생각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시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수치 놓치니까 이런 거죠. 일단 40%를 날려먹고 출발하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쪽 대학 입장에서는 3, 4등급 내신 3, 4등급 뽑겠어요? 당연히 안 뽑지. 근데 뽑아야 돼. 다시 이쪽에서 막말로 이쪽에 근처 하나고가 있으니까 하나고에 3, 4등급이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1등급 대학. 솔직히 따지면 누가 더 실력 좋은데요? 하나고 3, 4등급일 거예요. 그러면 이 주요 대학교에서 수시인 교과로 내신으로만 뽑는다면 하나고에는 못 뽑죠. 1등급 대가 합격해야지 3등급 대가 어디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서는 교과 뽑는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실력 있는 애를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합전형과 수능적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잊지 마시고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 있게 열심히 해줘야지만 성적이 나온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시고 이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서울 주요 대학교를 볼게요.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보게 되면 10% 이상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지금 10%대죠. 여기는 좀 비중이 좀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이 정시 비중이 다 40%대라고 보시면 돼요. 정시는 온리 수능이지만 수시는 아까 말했죠. 종합, 교과, 실기, 논술 다 포함 4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시 비중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생들은 잘하고 자사고 애들은 잘하는데 일반고 애들은 약해. 왜 수능으로 못 가나요? 안 했으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힘들더라도 수시 앤드 정시라는 생각을 좀 더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피해갈 수 없어. 믿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양대를 볼게요. 이게 문제인데 교과예요. 학생부 교과에서 평균 내신 등급이 합격한 애들 보면 한양대 기준이요. 다 1.5 안쪽 아니면 이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 거의 70% 컷인데 거의 1점대 중반. 이게 1학년 중간 기말, 2학년 중간 기말, 3학년 1학기 5학기 평균인 거예요. 평균. 2등급대가 여기 하나 한양대 기준. 그러면 이게 그 윗대학은 더 좁아질 것이고 그 밑에 대학 나와도 2등급, 3등급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의 여기에서 크게 해봐야 2등급 대 극초반 쪽에서 끝나지 이걸 아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한번 살짝 끊었다가 다시 갈게요.